뜨겁고 매운 한 그릇. 조금은 다른 짐을 싸야 했다. 300만 년 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의 여행이다. 이상하리만치 간절했고 그곳을 생각하기만 해도 목이 메어졌다. 가고 싶었던 그만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올랐으나 그래도 그 땅을 밟기 전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3달을 예정한 인도 여행이었으므로 짐은 적지 않았다. 비상약을 준비했고 우비와 비타민 그리고 가능한 한 실컷 찍을 수 있는 양의 카메라 필름을 준비해야 했다. 준비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비상식량을 걱정해야 했다. 그곳은 내가 상상해 왔으나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으므로 과감히 5개의 라면을 여행 가방에 담았다. 1달 정도는 라면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려 애를 썼다. 결국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이라는 말은 가방 안에 라면이 들어있다는 시나리오 때문에 가능한 말이겠으나 결국엔 그동안 잠잠했던 몸이 성질을 부리더니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것을 넣어달라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라면 5봉지, 그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부수어 먹을까도 생각했지만 평소에도 그리하는 것은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근처 운막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몇 번 그 집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는데 그들이 운막 앞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지어 먹던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서 싸구려 냄비를 산 다음 라면 하나를 들고 그들을 찾았다. 나는 그들이 쓰는 허름한 가스레인지를 가리키며 성냥으로 불을 붙여달라고 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이는 동안 운막집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4명의 어린아이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인도 사람의 눈은 정말 엄청나다. 눈을 굴릴 때나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우울 때나 자신의 상태를 얼굴에 나타내야 할 때 그들은 감정의 모든 것을 눈동자에 담는다. 유난히 둥글고 크고 짙은 눈이어서 그들의 표정은 더 강렬하며 리얼하다. 아마 다른 민족에 비해 몇 배는 더 검고 몇 배는 더 흰 눈동자의 구성 때문이리라. 나는 라면이 끓는 사이 그들의 눈을 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나눠 먹어야 마땅했지만 그 소중한 것을 나눠 먹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으므로 나는 그저 약간의 사례를 하고는 다 끓은 라면을 들고 찬바람까지 일으키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내가 떠나자 아이들이 라면 봉지와 스프 봉지를 차지해 핥으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이번엔 라면 2봉지가 필요했다. 어쩌다가 그 지역을 여행하던 한국인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라면 끓여 먹은 이야기를 하자 빛을 내기 시작하는 그의 눈빛을 뿌리칠 수 없었다. 4달인지 5달인지 되는 인도 여행이었으니 라면 같은 음식이 그리운 게 당연했다. 게다가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야위었고 지쳐 보였다. 라면 2개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끓여 그와 나눠 먹었다. 이제 2개의 라면이 남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개의 라면을 끓이기 위해 운막집을 찾았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여기에서처럼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쉽지 않을 것도 같았다. 운막집의 모든 식구들이 불가에 동그랗게 모여 냄비에 스프를 털어놓는 성스러운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이제는 한결 익숙해진 음식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다. 아이들 엄마가 슬며시 나에게 뭐라 말을 걸어왔다. 처음엔 뭐라고 하는지를 몰랐으나 가만 그녀의 몸짓을 살피니 라면 한 개를 줄 수 있냐는 말이었다. 나에게 라면이 하나 남았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 나는 얼른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영어로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만 먹게 해달라는 몸짓을 보였다. 사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몸짓 언어로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손짓 발짓으로 애를 써가며 없다는 신용을 해보여도 그들에게 그 말은 안 된다는 말로 들릴 것 같았다.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라면 세상에 그보다 치사한 일은 없으리라. 나는 라면이 끓는 사이, 라면이 부글부글 완성되는 그 사이 전속력으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남은 라면 한 개를 가지고 돌아와 건넸다. 속도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끓고 있는 라면을 그들이 처리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박수를 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두 손을 모아 여러 차례 인사를 했다. 내가 라면을 끓였던 방식으로 그들도 라면을 끓였으리라. 6 식구가 먹기엔 너무 양이 적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다가 아빠와 엄마는 일찌감치 뒤로 물러앉기도 했을 것이다. 며칠 뒤 그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배낭을 메고 그들이 사는 움막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나를 향해 뭐라 소리치자 움막 안에서 식구 모두가 뛰쳐나와 손을 흔들었다. 내가 떠난 후 그곳에 남은 한국인 여행자는 불이 필요할 때마다 움막을 찾아 신세를 졌다고 했다. 한때 나는 가끔 그가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올려놓은 사이트를 읽는 재미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나는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검은 콩을 들고 병렬형이 두고 간 냄비에 콩을 볶아 먹으며 음식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콩을 볶아서 아이들과 나눠 먹은 뒤 생콩 한 줌을 나눠준 적이 있었다. 며칠 뒤에 그곳 앞을 지나는데 세상에나 형이 버리고 간 5개의 라면 봉지에 각각 흙을 담아 식물을 기르고 있었다. 그 식물이란 녀석의 정체는 알고 보니 내가 나눠준 콩이었다. 내가 두고 온 냄비와 라면 봉지의 안부를 들을 수 있으니 거기까지는 반가웠다고 하자. 하지만 그가 건네준 생콩이며 콩싹을 틔워 기른 이야기는 도무지 아름다워서 내 마음 한쪽 구석이 자꾸 간질간질한 것이다.